자, 이번 시간에는 민법 총칙 부분이죠. 맨 앞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법 전개를 어디부터 했느냐면 총칙이나 물권 보지 않고 계약법부터 만나셨어요. 그죠? 계약법, 채권법 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법 보신 거거든요. 계약법 그리고 특별법 이렇게 보셨죠. 이제 맨 앞부분 이쪽 민법 총칙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총칙 그리고 물권법. 이렇게 제가 판을 짠 이유가 이 민법 총칙이 대부분 뭐하고요? 계약법하고 연관성을 가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총칙을 알으려면 계약법을 먼저 뚫어야 되는 게 논리적인 선행 작업이에요. 여기를 하시고 일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를 보지 않고 여기를 보시면 너무 어렵게 다가와서 힘들어요. 민법이. 민법이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여기를 안 보고 일로 왔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여기를 보셨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부드럽게 잘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민법의 체계를 보시면 이렇게요. 총칙편,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이라고 돼요. 채권법, 그리고 특별법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민법의 허리가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 허리가 가장 중요한 허리 역할은 물권하고 채권 두 군데야. 여기하고 두 군데가 민법의 허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리다. 허리. 시험에도요. 물권법이 14문제 나와요. 계약법 10문제 나와요. 합치면 24개입니다. 이쪽에서. 여기를 떼면 물권하고 채권을 떼면 민법은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잡았다. 여기 허리니까 제일 중요한 허리 부분입니다. 축구로 말하면 그 중간이죠. 중간 영역이에요. 특별법은 6문제 나와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 민법 총칙이 10문제. 여기보다 이거 두 개 합친 거하고 여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이요. 물권하고 채권이 뿌리다, 허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집중 공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민법 총칙 연결하죠. 자, 민법 총칙은 총칙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총칙이 총괄 규정이에요. 총괄 규정. 총칙은 무슨 규정? 총괄 규정이라고 하시면 좋아요. 총괄적으로 연결한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총괄 규정이. 민법 중에서 제일 어렵다 그러면 총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민법 총칙은 총괄 규정은 이걸 보려고 그래요. 이걸 보려고. 자, 내가 땅을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내가 땅을 매매로 샀어요.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그럼 땅을 파는 사람은요. 땅을 파는 사람은 땅을 왜 파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내가 돈을 받으려고 그래. 10억을. 사는 사람은 돈 10억을 왜 넣는 거예요? 땅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죠? 예. 서로 얻는 게 달라. 얻는 게. 그죠? 그래서 계약을 하잖아. 우리가 계약을. 매매라고 하는 땅 매매 계약을 하잖아. 이 매매 계약을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불러줘요? 법률행위라고 불러. 그리고 앞으로 법률행위 그러면 뭐라고 바꾸시면 돼요? 계약이라고 읽어도 돼요. 법률행위라고 쓰고 계약이라고 읽는다. 적어보세요. 뭐라고 쓰고? 법률행위라고 쓰고 읽을 땐 뭐라고 읽어요? 계약이라고 읽는다. 이러면 딱 떨어져.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럼 땅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겨. 권리가 생겨. 권리가 변동해요. 권리가 생겨. 매도자는요. 매도자는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 돈. 매수자는요. 매수자는 뭐가 생겨? 땅이 생겨. 땅이. 그래서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기는 거야. 권리가. 그리고 앞으로 법률행위를 왜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라는 게 결국 뭐였어요? 계약이죠.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리를 얻으려고. 권리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권리를 얻으려고. 매도자는 무슨 권리 얻으려고?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매수자는 뭐 얻으려고? 땅을 얻으려고 법률행위. 계약을 한 거지. 계약을. 이해되시나요? 중개업자는 저기서 중간에 중개행위를 하는 거지. 자, 이때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을 하는 이유를 이거라고 그래서 권리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때 계약을 여기 보세요.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의사표시를 해야 돼. 의사표시를. 뭐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컨대 이거 이 땅을 69억에 살아. 69억에 살아. 이걸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얼마에 사라고요? 그럼 내가 팔려고 했던 금액은 96억인데 잘 들어보세요. 96억인데 69억이라고 말을 했어. 얼마에 팔려고 그랬는데? 96억에 팔려고 그러는데 얼마라고? 69억에 사유라고 말을 해서 말 잘못했죠? 그럼 내 머릿속에는 얼마야? 96억. 실제 말한 거는 그죠? 이걸 착오라고 그래. 착오. 착각했네. 착각. 의사표시를 했는데 착오로 했어. 이걸 법에서 어떻게 다룰까? 이걸 공부를 하는 거야. 착오로 의사표시해서 착오로. 머리는 96억인데 내가 계약서에는 69억이라고 적어버렸어. 잘못했죠? 이걸 어떻게 법이 규제하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거지. 의사표시해서. 그 다음 이번에는 계약을 내가 직접 하면 되는데 내가 직접 못 가는 일이 생겼어요. 부모님이 의도해서. 그럼 내가 못 가니까 거래하는 현장에 내가 못 가면 누굴 대신 보내요? 대리인 보내.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한테 뭐를 써줘요? 우임장. 우임장을 써가지고 우임을 해줘. 그죠? 그 우임을 해준 사람이 우임인, 우임을 받은 대리인을 수임인이라고 그래. 숫자가 뭐야? 받을 수. 수가 무슨 수? 받을 수. 우임을 받았어. 우임장을. 내가 우임장을 친구나 가족한테 주잖아. 그래서 그 대리인이 우임장을 들고 가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지. 이를 대리라고 그러죠. 대리. 이 대리도 이 계약할 때 필요한 과정의 일부인 거야.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못하고 누굴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대리인한테 위임해가지고 거래가 될 수도 있죠. 대리라는 걸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이 계약 법률행위를 할 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꼭 내가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누굴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리라는 거를 법률행위에서 공부하는 거야. 맨 처음에 뭐 공부했어요? 의사표시. 두 번째는 뭐를 공부하시고요? 대리를 공부하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뭐가 될 경우요? 무효가 되는 게 있고 취소가 되는 게 있어요. 무효라는 건 뭐예요? 애초부터 꽝인 거야. 왜? 법을 어겨가지고 애초부터 계약이 꽝인 거를 무효라고 그래. 꽝. 취소는 뭐야? 취소는 일단 유효야. 일단 유효인데 사기 계약이라서 취소하면 꽝이 되는 거야. 이 뒤에서 공부할 거야. 그래도 무효냐 취소냐를 여기서 공부를 해요. 무효면 언제부터? 애초부터 꽝인 거야. 꽝. 그래서 계약이 법률행위가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게 있고 취소인 게 있고 다 달라요. 제대로 된 계약은 무효가 아니지. 제대로 된 계약은 무효 아니죠. 근데 간혹 계약이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꽝 무효가 된 계약이 있어. 왜? 법을 어겨가지고.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우리 공부한 거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택임대차 공부하셨잖아요. 거기서 공부한 거 리뷰해 볼게요. 복습해 볼게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그 다음 몇 년 미만? 2년 미만일 때는 몇 년이다? 2년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1년 계약했어도요. 1년 계약했어도 세입자는 몇 년 살아요? 2년 살 수 있죠. 그게 법 조문이야. 법에 보호를 해준 거죠. 그죠? 근데 주인이 계약서에 뭐라고 썼냐면 주인이 임대계약서에 1년 지나면 무조건 방 비운다. 1년 지나면 방 빼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은 법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계약을 했어도 무효인 거야.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게 무효인 거야. 감 잡으셨죠? 만약 그 계약이 사기 계약이면 뭐 할 수 있고요? 취소가 되는 거지. 그 무효 취소를 여기서 보는 거야. 왜? 법률행위 속에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거든. 그 다음 민법 총칙의 마지막이죠. 총칙의 마지막이 조건하고 기한입니다. 자, 예컨대 땅 매매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면 진행합시다. 허가가 나면 진행을 하자는 거죠. 오늘 계약서 씁니다. 69억에 계약서 쓰는데 거기다 특약을 넣은 거야. 뭐라고요? 뭐가 나면? 허가가 나면.
허가가 나면 진행하자라는 거는 거기다 뭘 붙인 거야? 조건을 넣은 거지, 조건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야, 사람에 따라. 그죠? 근데 넣고 싶다 그러면 조건이 들어간 거지. 그러면 이건 뭐냐?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인데 무슨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 그러는 거야. 무슨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 그러면 기한은 뭐야? 기한은 1년 뒤에. 1년 뒤에 매매하자. 그걸 기한이라고 그래요. 매매를 언제 합시다? 1년 뒤에.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래요? 기한부 법률행위가 되는 거지. 이걸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법률행위에다 이걸 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민법 총칙은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거야. 법률행위를 총괄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민법 총칙은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그럼 법률행위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계약이라고 그랬죠. 법률행위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계약이라고. 그럼 법률행위를 왜 하는 거예요? 뭐를 얻으려고? 권리를 얻으려고, 권리를. 그죠? 그래 1장이 권리 변동이야. 그 다음에 2장이 법률행위야. 2장이 법률행위. 민법 총칙이요. 3장이 의사표시야.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따라와야죠. 그 의사표시가 제대로 된 게 있고요. 이상하게 잘못된 거 있지. 이걸 법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걸 따라가 보셔야 되는 거지. 그 다음 4장에는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계약을 꼭 내가 해야 돼요? 대리인한테 위임해도 돼요? 예,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할 수 있죠. 얼마든지. 월급 받아오는 거 내가 못 가면 누구한테 시켜요? 대리인한테 월급 받아오라고 할 수 있죠. 대리인한테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거든. 4장 그래 대리가 나오는 거야. 이 법률행위를 내가 안 하고 대리인한테 맡길 수 있거든. 그 다음 5장은요. 그 계약이 무조건 유효가 돼요? 무효가 될 수도 있어. 무효가 되기도 하고 뭐가 돼요? 취소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무효 취소를 5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엔 뭐를 만나게 돼요? 계약에다가 뭘 붙인 거야? 조건 붙이면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을 붙이면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그래서 법률행위가 이렇게 하부 구조가 이렇게 네 가지가 따라오게 돼요. 이 네 가지가 법률행위의 하부 요소다. 하부 요소. 그래서 민법 총칙은 결론 이 네 가지를 빼면 민법 총칙은 뭐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를 얻기 위해서? 두 단어를 위해서 민법 총칙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민법 총칙은 궁극적으로 이거다.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거다. 그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에 기착이 돼요? 뭐를 위해서? 그 법률행위는 그런 하부 요소에 뭐가 들어가요? 의사표시, 대리, 무효취소, 조건기한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총 몇 개로? 6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6개로. 멋지게 체계가 잡혔어요. 자, 그래도 1장 맨 앞에 권리변동, 그 다음 2장 법률행위, 3장 의사표시, 4장 대리, 5장 무효, 6장 7 조건기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장 권리변동 표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법은 연역상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로마 시대도 민법이 있었어. 학계론이 언제 있었어요? 30년도 안 돼서 학계론은. 공법 50년도 안 됐거든요. 공법 만들어진 거. 민법은 3000년이 넘어 사실은. 이 연역에 있어서 그다음에 연구 내용이나 그다음에 깊이에 있어서 다른 과목하고 달라 수준이. 그 민법이 방대하다는 거죠. 방대하고 깊이가 있다는 거죠. 아주 체계적이고 정교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민법은 독일 민법이에요. 독일 민법을 우리가 흡수를 했어요.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 있고 독일 민법하고 내용이 거의 같아요. 지금 만나는 민법은 거의 대부분 어느 민법? 독일 민법의 체계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판덱텐 시스템이라는 거죠. 독일 민법하고 우리하고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독일 민법을 그대로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이고 일본 민법은 독일 민법의 연장선이에요. 그 뿌리는 이미 로마 시대부터 민법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 법리의 대부분들이 연역상 정말 오래됐죠. 법하면 민법이 그 왕이라는 거죠. 사법의 왕이라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민법이 안 되면 합격 어려워요. 민법 안 되면 계약서 써 못 써? 못 써요. 쓰라고 해도 못 써. 그죠? 떨려가지고 도망가는 실장님이 있어. 내일 계약서 써야 되는데 100억짜리 오셔야 됩니다. 실장님. 도망가는 실장님이 있어. 왜요? 민법을 날로 하면 못 써. 민법은 모든 법의 뿌리가 되는 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한데 특히 민법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타 과목이.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여기부터 출제가 돼요. 1장 권리변동부터. 자, 그래. 권리변동 여기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변동. 변동이라는 거를 이렇게 풀어서 정리할게요. 변동이라는 거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권리가 생기는 거. 발생, 변경, 소멸. 이걸 줄여서 변동이라고 적어요. 변동에는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다. 발생, 변경, 소멸. 줄여서 뭐라고 그래 이거를? 변동. 그럼 발생, 변경, 소멸 한자로 바꾸면 뭐라? 한자로 바꾸면 득실 변경이라고 그래. 득실 변경. 득실 변경. 득은 뭐야? 득은 얻는 거. 내가 집을 얻었어. 실은 뭐야? 실은 집을 잃었어. 왜? 팔았거든요. 내가 집을 오늘 팔았거든, 아파트를. 변경, 바뀌는 거. 주인이 바뀌었지. 득실 변경을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권리 변동은 한자로 뭐라고 그래? 한자로 득실 변경이라고 그래. 이게 물권법에 나와. 물권법에. 그래 이거 권리 변동하고 득실 변경은 동의어 다 동의어. 발생, 득, 소멸, 실, 바뀌는 거, 변경. 득실 변경이죠. 이를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볼까요? 우리 인생의 출발은 언제죠? 태어날 때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우리 인생이죠. 권리도 똑같아요. 권리도 태어나요. 태어났다가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소멸해요. 인생사하고 똑같아. 여러분 등기법은 만나보셨어요? 등기법, 공시법 2차 과목에. 집 가지고 계시죠? 그죠? 집 소유권이 태어난 역사는 어디에 나와요? 등기부에 나와. 등기부 열람하면 이놈의 집이 언제 지어져서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가 등기부 열람하면 다 나와. 그죠? 다 나오거든요. 본인이 이사를 몇 번 가셨어요? 이건 어디에 나와요?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초본에 나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등본이나 초본 때문에 나오죠? 이사 몇 번 가는지가. 부동산의 거래 내용은 어디에 나와요? 등기부에 나와요. 사람의 이사 내역은 어디에 나와요? 등본이나 초본에 나와. 그죠? 그 바로 권리에도 그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히스토리가 권리 변동이라는 거예요. 권리가 태어나서 바뀌어서 사라지는 과정. 자, 볼까요? 권리 발생. 권리가 태어나는 것을 민법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권리가 처음으로 얻어진 것을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최초로 탄생한 거죠. 그리고 원시 취득은 이렇게 쓰면 좋아요. 최초 취득. 이러면 너무 간단해. 너무 간결하고 쉬워. 전혀 민법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근데 잘못 만나면 민법 괴물됩니다.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그죠? 10번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민법. 그죠? 잘 만나면 너무 쉬워. 아마도 제 강의를 찾아오신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오신 거야. 그죠? 99%야. 예. 타 강의 들었는데 도대체 못 알아먹겠어. 그래서 따라온 게 저 양민이에요. 저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민법 가장 쉽게 어프로치하는 강사 그러면 제가 1순위일 거야. 아마. 원시 취득은 무슨 뜻이라고요? 최초 취득한 거지. 승계 취득은 누구로부터 넘겨받은 거야.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은 걸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죠. 여기 선생님 모자 쓰셨네, 그죠? 그죠, 모자. 나이키 모자신데. 모자 만드셨어요? 아니죠. 샀죠, 매장에서? 이 모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있고로 무슨 취득? 원시 취득입니다. 모자 만드신 분, 제조업자가. 그 모자를 매장에서 사오면 무슨 취득? 그래. 대한민국인은 모든 권리는 둘 중에 하나야. 무슨 취득 아니면 무슨 취득? 둘 중에 하나야. 집은요. 집은 누가 맨 처음에 취득한 걸까? 집은 지은 사람. 지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신축한 사람. 건물을 뭐 한 사람? 신축. 건물 신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한 거예요. 빌라 신축한 사람, 아파트 신축한 사람. 그분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최초지. 최초로 얻은 사람이지.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죠? 분양받으면 우리는 무슨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A가 빌라를 신축했다. 신축하면 승계취득이야, 원시취득이야? 원시취득이죠. 최초취득. 그 빌라를 매매로요. 매매로 가져오면 매매로 산 사람, 매매하거나 분양받은 사람, 매매하거나 분양을 받은 사람은 최초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야? 승계취득이죠. B가 바로 승계취득이다. 넘겨받았죠. A 거 넘겨받은 사람 승계취득. 이때 매매로요. 매매로 가져오면 소유권이 이쪽에서 일로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소유권 넘어오죠. 근데 B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은행 가서 저당을 설정하면, 뭐 설정하면? 그럼 집 소유권이 은행 앞으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죠. 뭐 하면 넘어가요? 매매하면 소유권이 일로 이전해요, 안 해요? 소유권이 일로 이전해버리자. 이를 이전적 승계라고 이름 붙여줘요. 무슨 승계라고요? 이전했다, 이전하잖아. 권리가 이전하죠.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같이 해볼까요? 무슨 승계? 넘어갔지, 넘겨줬지. 내가 넘겨줬잖아. 집을 넘겨줬잖아, 빌라를. 신축 빌라를 넘겨줬잖아. 그래서 무슨 승계? 이전했잖아. 매매로 넘겼잖아. 상속받으면 이 빌라 상속받으면 이전해요, 안 해요? 이전하죠. 상속에도 아들이 넘겨받지. 이전적 승계야, 둘 다. 매매도 이전, 상속도 이전. 그거 둘 다 무슨 승계? 이전했다. 권리가 이전했다 이거지. 근데 은행 앞으로 뭐 설정하면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소유권 일로 은행 앞으로 이전 안 하죠.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은 이거하고 구별하려고 뭐라고 이름 붙여놓냐? 설정적 승계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실까요? 무슨 승계? 승계는 승계인데 똑같죠? 앞부분만 달라.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내 은행에다가 저당 설정했지. 소유권 안 주고. 그럼 전세 설정하면 뭐 설정하면? 전세 설정도 무슨 승계야? 설정적 승계. 똑같네. 오케이. 시험 문제.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입니까? 이전적 승계입니까? 그죠? 이걸 이전적 승계라고 나왔어. 29에. 땡. 이전적 승계는 뭐가요? 매매로 소유권이 어떻게 할 때? 넘어갈 때를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매매나 상속으로 권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감사받죠? 설정적 승계는 옮겨가요, 안 옮겨가요? 안 옮겨가고 전세나 저당을 설정했다. 설정만 한 거지. 다르죠? 그래, 앞으로 구별합니다. 이전적 승계하고 뭐하고? 완전 다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축은 잡았어요. 권리를 최초로 얻는 걸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뭐가 그래요? 신축. 건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야. 넘겨받으면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인데, 승계 취득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승계하고? 오케이. 감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길을 가는데 강아지가, 집 나온 강아지가 있어. 그냥 가요?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죠? 길 잃은 강아지를 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실물이라고 그래요. 유실물. 길 가는데 반지가 떨어져 있어. 금반지가. 그냥 가요? 주워요? 유실물이야. 유실물을 내가 어떻게 했어? 습득하죠. 이때 조심하셔야 옆에 지켜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작업을 해야죠. 발로 모르게 밟아 이렇게. 반지를 밟죠? 그리고 조용히 줍는 거지. 그를 뭐라고 그래? 유실물을 습득했다. 그럼 습득한 내가 뭐가 돼요? 승계취득이야? 최초취득이야? 법에서 이분이 최초취득이야. 법률이 준 거야. 법률이 네가 주인이야라고 선언한 거야. 유실물을 뭐 한 거? 습득한 사람은 원시취득이 되는 거야. 유실물 습득은 원시취득이다. 그래서 건물 신축만 그래요. 유실물 습득도. 유실물을 뭐 한 거? 습득한 거. 이것도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 그 선생님 낚시하시나요? 안 하세요? 낚시해 보셨어요? 예. 어디 남해로 가세요? 아니면 어디로 가세요? 민물 좋아하시는군요. 그 민물에서 낚시해가지고 고기를 낚았죠? 그 물고기는 주인이 있는 거야, 주인 없는 물고기야? 그걸 내가 낚았죠? 그걸 무주물을 내가 잡았다.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무슨 선점? 무주물 선점. 무주물을 내가 뭐 했습니다? 선점했다. 이것도 원시 취득이죠. 최초 취득이죠. 최초. 무주물을 뭐 한 거? 선점한 거. 선점한 거. 제 친구 중에 아는 분은 나이트에 가가지고 나이트에 회식하러 갔다가 거기 막 춤추는 여자를 선점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 무주물 선점입니다. 다 뭐에 들어가는 거죠?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권리 취득은 원시 취득 아니면 승계 취득. 감 잡았죠? 이어서 권리가 변합니다. 변합니다. 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변경이라고 그래요. 변경. 그 변경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뭐가 바뀌어요? 주체가, 두 번째는 내용이, 세 번째는 작용이. 세 가지로 나눠서 권리 변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주체 변경은 여기 볼까요? A가 빌라를 B에게 팔았어. 10억에. 주인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죠. 이게 무슨 변경? A가 집을 뭐 할 때? 매매할 때. 매매하면 주인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누구로 바뀌어요? A에서 누구로? B로. 이게 무슨 변경? 주체 변경. 그럼 주체 변경은 다른 말로 이전적 승계네요. 뭐하고 똑같아요? 야, 주인이 바뀌는구나. 이전적 승계나. 그게 그거네. 주체 변경은 뭐하고 동의해요? 이전적 승계하고 똑같다. 이전적 승계. 매매했잖아. 집 팔았잖아. 이전적 승계지. 그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가나 이런 게 매물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 장사 안 되는 가게 많거든요. 그죠? 월세 못 내는 가게 많아. 이럴 때 그 가게 주인이 자주 바뀐다는 거는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지. 그죠? 손바뀜이 많다. 주인이 자주 바뀐다. 별로 안 좋은 거야. 정말 좋은 자리는 안 바뀌어. 그죠? 안 바뀌어. 공부할 때 책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 있고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 그죠? 1년 만에 동차 합격하는 분의 특징은 뭐예요? 책이 한 권이야. 근데 4년, 5년 하잖아요. 그럼 책이 몇 권인 줄 아세요? A 사건, B 사건, C 사건, 강의도요. A 강의, B 강의, C 강의, D 강의. 4, 5개 들어. 그럼 책이 몇 권이 돼요? 여러분, 그거 세보셨어요? 여러분이 시험 입문해서 그다음 시험 볼 때까지 학원에서 제공하는 총 자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자료가 30권이 넘어. 전과 6과목이죠. 입문 과정 2개. 기본 이론 몇 개? 그럼 기본 이론은 6개죠. 6과목이 쭈루 나와. 그럼 8개죠. 요약집이 과목별로 쭈루 나와. 그럼 몇 개? 또 6개. 기출 문제가 쪼르르 나와. 또 6개. 문제집이 6개 쪼르르 나와. 또 나와. 마무리 자료가 또 나와. 마무리 특강 자료가 쪼르르 또 나와. 30개가 넘어요, 여러분. 1년에 공부하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이게 양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선생님을 또 바꿔. 그럼 선생님을 한 명씩 더 바꾸면 어떻게 되죠? 책 60권이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야. 100%야, 그래서. 책이 많다. 그 말은 뭐죠? 위험이 너무 커지는 거야. 왜? 내가 정리를 못 해요. 나중에 9월이나 되면 아시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책을 더 본다, 강의를 또 하나 더 첨가해서 본다. 이게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다른 모든 교수님이 다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은 어떻게 해요? 꼭 하나 더 보고 싶어. 더 보고 싶어. 왜? 그게 사람이 호기심에. 어쩔 수 없어요. 해보고 나서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못 돌아오면 이제 헤매는 거야. 계속 헤매는 겁니다. 전과목이 그래, 전과목이.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면 애들이 안 펴요, 펴요. 다 펴봅니다. 그죠? 펴보고 유해한 거 알면 되더라고. 그냥 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공부도 비슷해서 한 번쯤 그쪽에 가봅니다. 계속 바뀐다는 거, 주인이 바뀌는 거는 주체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전적 승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어. 가게가 바뀌었어. 이게 주체의 변경. 두 번째는 뭐가 바뀌어요? 네, 여기 별표. 내용의 변경. 볼까요? 예전에 조용필 씨가 저 장충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기로 한 적이 있어요. 공연하기로. 근데 그 공연 당일날 비가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공연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원래 조용필 씨가 해야 되는 본래 계약 내용은 뭐를 하는 거야?
공연. 노래 공연하는 거죠. 근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공연을 못하게 됐어. 그럼 이행하게 됐어? 이행을 못하게 됐어? 그 고객들한테 그럼 뭐를 해야 돼? 노래 대신에 뭐를 선물해야 돼? 돈으로 손해를 배상해야지. 이게 내용의 변경이에요. 본래 채무를 이행 못하면 뭘로 바뀌어?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 모든 채무는 이행을 못하죠. 그럼 뭘로 다 귀결이 돼요? 손해배상으로 다 바뀌는 거야. 그럼 내가 집을 A가 가지고 있는 이 공장을요. 공장을 B한테 69억에 매매하기로 했어. 근데 공장이 불이 나버렸어. 공장 주인이 팔았는데 이 공장이 불이 나버렸어. 그럼 공장을 주게 됐어요? 못 주게 됐어? 못 주게 됐죠. 그럼 A가 줘야 되는 공장을 못 주면 대신에 A는 뭘로 줘요? 돈으로 손해배상해. 뭘로 배상해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어. 그래, 모든 채무는 본래 채무가 이행 못하면 손해배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를 무슨 변경이라고 그래요? 내용의 변경. 즉 옆에 써볼게요. 본래 채무가 뭐로 바뀌는 거? 손해배상으로요.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거를 내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변질이 된 거지. 본래 채무가 뭘로 변질된 거야? 손해배상 의무로 변질이 된 거야. 이를 채무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원래 집이었잖아. 집, 공장. 공장을 줘야 되는데 이게 불이 나가지고 못하니까 뭘로 바뀌어? 돈으로. 이를 무슨 배상? 손해배상. 내용의 변경이다. 조용필 씨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을 못하니까 돈으로 물어주죠. 손해배상. 이를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 의사가 이 얼굴을요. 저 양민의 얼굴을 수술해 주기로 했는데 수술을 이따위로 했어. 장동건처럼 해달라고 했더니요. 저 열받았잖아요. 그죠? 이거 장동건이라고 이게 소송을 했어요. 장동건처럼 해달라 했더니 왜 이렇게 해줬냐고. 이행이 됐어요? 이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제대로 안 됐죠? 그러면 본래 채무는 뭐를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장동건처럼 얼굴 성형하는 거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뭐로 물어줘? 돈으로 손해배상해. 그게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모든 채무는 마지막에 뭘로 바뀌어요? 손해배상으로 귀결이 되는 거야.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권리 변경에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의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 자, 아파트에 1번 저당권 있고 2번 저당권 있어요. 2번 저당권. 아파트 하나에 대출을 은행에서 두 군데 받은 거야. 국민은행에서 받고 그다음에 신읍에서 받고 대출 두 군데서 받았죠. 근데 이게 1번 저당권이 변제로 없어지면 2번 저당권이 어떻게 돼요? 1번으로 올라오거든요. 이를 무슨 변경이라고 그래요? 작용의 변경. 2번이 몇 번으로? 1번으로 되는 것. 작용의 변경. 자, 그래 권리 변경에는 세 가지가 있으모니다. 첫째 무슨 변경?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작용의 변경. 이어서 권리의 소멸입니다. 소멸. 자, 여기 절대적이라는 말이 있고 상대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집이 불타버렸어. 공장이 불타버렸어. 공장이 있는 거야, 사라진 거야? 사라졌죠. 이게 절대적으로 사라졌다고 그래요.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불났어, 공장이. 공장이 뭐 해버렸어? 불났어. 불나면 뭐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어우, 쟤만 남아요. 사랑이 끝나면 뭐만 남아요? 사랑이 끝나면 뭐만 남아요? 아픔만 남아요? 아, 많이 아프셨구나. 추억만 남아요. 추억만. 시험이 끝나면 뭐만 남아요? 예, 오케이, 빙고. 자격증만 남아. 아픔은 사라져. 시험이 끝나면. 불이 나면 뭐만 남아요? 죄만 남아. 이게 무슨 소멸? 절대적으로 싹 사라진 거야. 그 건물에 있는 권리가 싹 사라진 거야. 근데 집을 매매하면, 공장을 매매하잖아요. 그럼 이게 상대적입니다. 저 공장을 매수한 매수자는 공장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고, 매도자는 공장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매매하면 얘는 얻고 얘는 잃잖아.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상대적이지, 매매가 되면. 얘는 잃었어, 얘는 얻었어. 상대적 소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로 샀어. 매매로 샀어, 아파트를. 그죠? 강남에 분양한 아파트를 내가 샀어. 지금 주식을 할 때요, 부동산을 살 때요. 헷갈리죠? 사람 관점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은 주식에,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그죠? 부동산에. 또 부동산도 보는 관점이 틀려. 그죠?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상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토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죠? 관점 차이거든요. 그 아파트나 토지를 내가 매매로 샀어. 매매로 사면 여기 볼까요? 권리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이지. 매매로 사면 승계 취득이지. 그러면 권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빌라를 내가 사거나 아파트 사면 변하죠? 주체가 바뀌어요, 내용이 바뀌어요? 주체가 바뀌어. 매매하면 주체의 변경이다. 주체의 변경. 그 다음 집을 매매하면 절대적 소멸이 생겨요, 상대적 소멸이? 판 사람은 집을 잃거든. 상대적 소멸이다. 내가 아파트나 빌라를 매매했다. 이거는 승계 취득이 문이다. 그 다음에 무슨 변경입니다? 주체의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상대적 소멸입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권리는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옷을 사든 땅을 사든. 그죠? 이거지 이거. 멋지죠? 이 분석의 틀을 총괄적으로 만들어낸 게 민법 총칙이야. 독일 애들이 할 일 없으니까 이것만 연구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은 독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총괄적으로 묶어서 분석할까? 그 틀 분석의 틀 이거지. 되셨나요? 이게 권리 변동에 관한 논의. 그러면 이어서 권리 변동은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안 생기죠? 집이 저절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집을 얻으려면, 내가 빌라나 아파트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을 해야지. 계약을 해서 사야죠. 사야 집이 생기죠. 차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야죠. 그죠? 사야지 집이 생기지. 고양이나 저 강아지는 어떻게 하면 생겨요? 사야죠. 안 사도 생길 수 있는데 아까 어떻게 하면 됐죠? 주스면 되죠. 유실물 어떻게 하면 돼? 습득하면 생기죠. 그거는 계약으로 생긴 거야,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권리를 준 거야, 나한테. 법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가지라고. 법이 준 거야, 법이. 매매를 하면 빌라를 매매하면 뭐가 생겨? 집 생기죠. 그건 매매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를 하면 집이 생겨. 그죠? 따라서 권리가 변동할 때 모습은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권리 변동이 왜 일어나느냐? 권리 변동의 원인을 봅니다.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실까요? 뭐라고 불러주어요?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주어요.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을 뭐라고 불러주어요? 법률 요건. 여기 있어요. 그 법률 요건을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전제 조건이라고. 법률 요건 이꼬르 무슨 조건? 전제 조건이다. 그러면 딱 떨어져요. 전제 조건. 그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법률 효과로 권리가 생겨. 그래서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주어요. 권리가 왜 생겨? 그게 법률 요건이야. 그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어요? 계약. 나 집 생겼어. 집이나 차가 생겼죠. 왜 생겼어요? 뭐 해서? 계약을 했거든. 내가 집 계약했거든. 20억의 아파트. 차도 어떻게 생겨? 계약이야 차 생기죠? 법률행위를 해서 생겼어. 법률행위를. 이해되시나요? 이번에는요, 여기 볼까요? 법률 규정에 아까 강아지를요, 길 잃은 강아지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습득했죠. 강아지 습득한 건 계약이에요, 계약하고 무관해요? 계약 안 했어도
강아지가 생기죠. 그건 왜야? 법률의 규정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법이 습득한 사람, 유실물을 습득하면 그분이 소유자라고 인정해줘. 그건 계약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권리가 이렇게 권리가 생기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계약.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세팅이 이렇게 되면 돼요.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죠? 그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을 뭐라고 불러줘요? 법률 요건. 이 전제 조건이 갖춰야 이런 권리가 생겨요. 근데 그 법률 요건 안에는 두 개가 있는 거야. 법률 요건 안에는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 두 개. 하나는 뭐가 있어요? 계약.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법률 규정. 두 가지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권리가 변동하게 됩니다. One more time. 권리는 그냥 생겨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 요건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죠? 그 법률 요건 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야? 또 하나는 그럼 가장 보편적으로 내가 집이 생기는 건 뭐야? 법률 규정이에요? 계약이야? 그래서 법률 요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법률행위라는 거야. 계약을 해야 집이 생기죠? 계약을 해야 차가 생기지. 계약을 해야 학원 수강권이 생기지. 그죠? 학원 수강권이 저절로 생겨요? 계약을 해야 돼? 법률행위 해야지, 법률행위를.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죠. 저절로 생기는 거는 뭐에 의해서요? 법률의 규정이죠. 그럼 볼까요? 이제 이 법률의 규정이 엄청 많거든요. 볼까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해놓으면 몇 년이에요? 몇 년으로 본다? 누가 그래, 누가? 법에서 2년으로 간주해버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럼 계약서에 기간 넣어도요, 안 넣어도? 안 넣어도. 계약서에 기간 안 넣어버려도 2년으로 간주해버려. 누가 그러는데, 누가? 계약으로요,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법에 의해서 2년을 살 수 있어. 2년 살아. 왜 그러는데? 법이 그래, 임마, 법이. 법 규정을 공부해야지, 법 규정을. 상가는요? 상가임대차는 기간 약정 없으면 몇 년이야? 1년 살아, 1년 살아. 왜요? 법에서 그래, 법에. 법마다 다 틀려, 법마다. 그 명의시탁 한 거는요? 명의시탁 약정은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근데 예외적으로 어디에서 유효야? 특례 있죠? 종배. 종배가 결혼하면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시탁은 특례다. 그 유효다. 어디에서? 법에서 그랬어. 법에서. 그렇죠? 그 법이 여러 군데 막 포진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법률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결론,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거, 집이 생기든 차가 생기든 권리가 생기려면 메커니즘은 두 개가 있다. 뭐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생기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 아니라 법의 규정으로 생기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럼 내가 교수님, 저는요, 집을 매매를 산 게 아니라요, 아버님이요,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상속받았거든요. 상속받은 거는 계약으로 생긴 거예요? 법으로 생긴 거예요? 상속! 아버님 돌아가셨잖아. 그건 뭐에 의해서 생긴 거야? 법률의 규정으로 나한테 집이 생긴 거지. 그래서 머릿속에 두 개. 계약으로 생기면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는 거. 그죠? 상속이 대표적이죠. 상속받았다. 그럼 뭐야, 이거는? 법률의 규정으로 나한테 집이나 차가 생긴 거예요, 부동산이.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이름 붙여주었어요. 근데 법률 요건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두 가지가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권리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법률 행위 아니면 뭐에 의해서? 두 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겨요. 됐죠? 네. 그럼 1장이 정리가 된 거죠. 1장.
자, 책 87페이지 보세요. 87페이지. 87페이지에 보충학습 보세요. 보충학습. 법률관계 변동.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돼 있죠. 1. 법률관계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변동된다라고 돼 있죠. 그 원인을 무슨 요건? 법률 요건. 법률관계죠.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법률 행위. 그 다음 두 번째는 법률 규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법률 행위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계약. 법률 행위에다 쓰세요. 계약. 법률 규정의 대표는 뭐야? 상속. 법률 규정의 대표는 뭐라고요? 상속.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으로 받아. 왜?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어. 어떻게 정해놨어? 자식들은 111이야. 똑같아. 배우자만 0.5 더 받아. 그죠? 법이 정해놓은 거야. 민법 천주에. 2번 동그라미 2번. 법률 요건은 하나 또는 수개의 법적 의미 있는 사실로 구성되는데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이러한 사실을 무슨 사실이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재미없어. 이제부터 재미없어. 거기 써보세요. A가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청약을 했어요. 청약했어요. 분양받으려고. B가 어떻게 했어요? 승낙을 했어. 그럼 청약하고 승낙 있죠? 요게 만나가지고 뭐가 이루어져요? 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이. 그러면 집이 생기는 거지. 집이 생겨. 자, 그럼 집 생기는 거를 우리는 방금 뭐라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권리가 변동했죠? 권리 변동했어. 권리가 생겼습니다. 왜 생겼어요? 뭐에 의해서? 계약.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라고 해도 되고 법률 행위라고 해도 돼. 같은 거야. 그냥 섞었어. 야, 나 계약했는데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생겼거든요. 계약을 뭐라고 해도 돼요? 법률 요건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돼? 법률 행위라고 해도 되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여성이죠. 그죠? 여성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도 돼요?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돼요? 여성분이라고 해도 다 통하잖아. 이게 같은 거야. 넓게 말하면 법률 요건, 좁게 말하면 법률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넓게 말한 거고 이건 좁게 말한 거지. 법률 행위. 나 계약을 해가지고 집이 생겼어. 그럼 계약을 하려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하고 승낙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그걸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청약이나 승낙은 무슨 사실? 매매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라고 해도 되고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계약을 왜 하는데 뭐 하려고? 집 얻으려고, 권리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계약은 뭘로 이루어졌어? 법률 사실 두 개가 있어서. 그죠? 이 두 개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이루어진 거지. 오케이. 자, 이 분석의 틀, 이를 기본 과정에서 하나씩 전개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1장 권리 변동을 이렇게 마치도록 합니다. 자, 권리 변동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눴어요. 권리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거,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소멸하는 거.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눴죠. 발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었죠?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이 있었습니다.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신축, 아파트 신축한 거, 빌라 신축한 거, 유실물을 습득한 거, 강아지 데리고 온 거, 그죠? 습득한 거. 승계 취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권이 넘어가면 무슨 승계? 넘어가지 않고 은행에다가 설정만 하면 무슨 승계? 두 가지가 있다. 이게 기본이죠. 기본 테마. 요즘 시험은 어려운 걸 내요? 쉬운 걸 내요? 어려운 거 안 내고 쉬운 걸 자꾸 내. 그것도 구석을 내. 구석을 자꾸 구석을 건드려. 왜요?
너무 많이 냈어. 어려운 거 너무 많이 내가지고 수험생들이 다 잘 알아. 외워 막 외워. 그러니까 점수 못 나오게 하려니까 어디를 내요? 잘 안 나왔는데 쉬운 데를 내. 그런 거야. 변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주체 변경. 그 다음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주체 변경은 상가 주인이 바뀌는 거지. 내용의 변경이 중요하지. 내용의 변경. 그죠? 본래 채무가 뭘로 바뀌는 거? 손해배상으로 변질되는 거. 이게 내용의 변경이다. 제일 중요하다. 소멸은요. 절대적 소멸하고 상대적 소멸 있죠? 집이 불나버리면 절대적으로 끝난 거고요. 집 주인이 바뀌면 상대적 소멸이지. 권리 변동의 모습.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는 저절로 변동해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준다. 무슨 요건? 이게 있어야 권리가 변합니다. 권리가 생겨. 그죠? 그 법률 요건은 계약으로 생기면 법률 행위. 법의 규정으로 생기는 거. 그죠?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이 두 개가 법률 요건의 구성 재료가 되는 거지.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나 집을 매매로 샀거든. 매매로 집이 생겼지. 난 운이 좋아서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서 상속받았지. 상속받아도 집이 생기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불러주고, 그 법률 요건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다?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재료는 청약과 승낙이 있는데 그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막아. 매끄럽죠 이제? 이제 분석의 틀을 만드는 거야. 분석의 틀을 여기다 막 집어넣으려고 이제 막 집어넣으려고 나중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